타란티노가 지피를 맡은 시나리오는 늘상 속사포처럼 펼쳐지는 장문의 대화, 재치 있는 대중문화를 언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수다스런 긴 문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촌철살인이라는 속담을 떠올려주는 허를 찌르는 짧은 대사로 극의 흐름을 강조시켜주는 사례도 많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10번째 작품이 은퇴작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9번째 작품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소설 각색판이 베스트셀러 명단에 진입했다. 많은 영화 애호가들은 타란티노 영화에 대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언급하고 있는 중이다. 비선형 스토리텔링, 대화에서 미국판 및 전반적인 문화 현상에 대한 다방면의 언급, 이런 것이 그의 영화만의 특징이자 매력 포인트다. 빠뜨릴 수 없이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 주요 등장인물들이 적절한 시기에 제시하는 한 줄짜리 대사이다. 짧은 문기는 극적인 전환을 예고시켜주는 흥미로운 역할을 해내면서 영화 애호가들의 청각을 자극시켜주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전문지들이 추천한 짧지만 허를 찌른 대표적 대사 베스트 10 몇몇은 다음과 같다. 10. 조국을 위해 죽고 싶어하는 독일인이 여기 있다. 그에게 의무를 다하라. 위 가트 에이 점원 히후 완츠 투 다이 포 히즈 컨트리. 어블라이지 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중 알도 레인 중이가 대원들에게 말하는 대사.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중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사나이들의 야생적 행동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영화 애호가들에게 감칠맛 나는 명대사들을 다수 제공한 등장인물은 알도 레인 중이 역의 브래드 피트이다. 완고한 독일 군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는 돈이 상사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알도가 소환하는 방식은 타란티노가 영화를 통해 펼쳐주고 있는 극한 폭력에 대한 집착, 시나리오 작가로서 끈질긴 창의성을 결합하는 시도로 풀이받는다. 바스터즈에서 들려오고 있는 브래드 피트의 재미있고 영리한 한 줄짜리 대사. 알도라는 배역이 타란티노가 창조한 최고의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다. 9. 그들은 그것을 치즈와 함께 로얄이라고 부르고 있다. 데이 콜리더 로이엘 위드 치즈. 펄프 픽션에서 빈센트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줄스에게 말하는 대사. 타란티노의 재치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대화에 미국 대중문화 역사를 담아내는 능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펄프 픽션에서 빈센트와 줄스가 운전하는 장면에서 들려오고 있다. 차 안에서 주고받는 대사의 하이라이트는 빈센트가 유럽 여행에서 먹은 일부 음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언급할 때이다. 그들은 그것을 치즈와 함께 로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대사는 대본에 적힌 문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두 남자가 교환하고 있는 대화의 역동성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극적 흐름을 매우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 할리우드 현지 비평가들은 펄프 픽션의 가장 상징적인 대사 중 하나인 동시에 최고의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8. 릴 독이 하루 종일 짖을 건가요? 아니면 깨물 건가요? 아, 유가너 바크 올 데이 릴 독이. 오아 유가너 바이트? 저수지의 개들 레저브와 다그지에서 미스터 블론디가 열띤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스터 화이트에게 건네는 대사.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저수지의 개들 레저브와 다그즈은 거의 전체 상영 시간 동안 6명의 갱단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절정의 순간은 미스터 화이트 아비 키테로와 미스터 블론디 마이클 메디센과 주고받는 언어 유희 장면이다. 릴 독이 하루 종일 짖을 건가요? 아니면 깨물 건가요? 이 대사는 출연진들이 강도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관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언급 중 하나이다. 미스터 블론드가 이 도발적인 대사를 두 번째 발설할 때는 화이트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급격하게 대립적 상태로 치닫게 된다. 7. 나는 그대가 죽는 방식을 좋아하지. 애송이. I like the way you die, boy. 장고 분노의 추격자 DJANGO UNCHAIN에 대해서 장고가 빅존 브리틀에게 총격을 가한 뒤 조롱하는 대사. 관객이 장고 분노의 추격자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의 대사로 꼽고 있다.
장고가 오랜 추격 끝에 마침내 빅존 브리틀에게 복수의 총격을 가한다. 그리고 던지는 대사. 나는 그대가 죽는 방식을 좋아하지 애송이.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복수가 종결됐음을 선언하는 증표가 된다. 매끄러운 권총 뽑기, 미러샷, 카타르시스를 전달해주는 복수에 대한 채찍질 등은 뛰어난 장면을 구성해주는 요소가 된다. 잔인함의 대명사였던 존이 허무하게 죽음을 맞는 것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고는 가장 멋진 서부 영웅 중 한 명으로 부각된다. 동시에 강력한 여운을 남겨주는 명대사를 탄생시킨 주역으로 기억된다. 6. 나는 당신의 A에서 중세를 얻을 것이다. 인간 미디벌 안요 A. 펄프 픽션에서 버치가 제드를 풀어준다. 이어 마르셀러스 월레스가 제드에게 협박하는 대사. 제드 가게에 있는 마르셀러스 월레스와 버치 모습. 개봉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관객들이 여전히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적 장면이다. 마르셀러스를 구출하기 직전의 이 모습. 조작된 복싱 경기 장면과 함께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단번에 합의점을 찾게 되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버치의 도움으로 마르셀러스는 억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수세에 몰리게 된 제드. 이러한 장면에서 마르셀러스가 제드에게 던지는 나는 당신의 A에서 중세를 얻을 것이다. 한 줄짜리 대사는 영화의 대미를 종결시키는 짜릿한 명대사로 기억되고 있다. 5. 당신은 꿈에서 나를 쐈다. 일어나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You shoot me in a dream. You better wake up and apologize. 저수지의 개들에서 미스터 화이트가 강도 행각에 나서는 동료들에게 농담으로 건네는 대사. 때때로 한 줄 대사가 반드시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에서는 규격화된 대화가 올바른 흐름과 개성을 지닌 기억에 남을 만한 명기로 기억될 때도 있다. 타란티노는 이러한 테크닉을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저수지의 개들에서는 이러한 형식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신은 꿈에서 나를 쐈다. 일어나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두 문장의 대사는 미스터 화이트의 심리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4. 좋아. 당신이 그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지. 구드. 카즈 YOUR이 About to meet him. 헤이트풀 8에서 마키스 워렌 소령이 데이지를 쏘기 전에 위협하면서 하는 대사. 타란티노. 누군가를 죽이기 직전 등장인물이 던지는 냉소적이고 상황을 노출시켜주는 대사를 들려주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헤이트풀 8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워렌 소령이 데이지 발에 총을 쏘는 장면. 이때 들려오는 것이 좋아. 당신이 그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지. 라는 대사. 워렌과 데이지 사이를 둘러싸고 있었던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해소시켜주고 있다. 비록 그가 이런 대사를 던졌지만 그녀가 죽음을 당하는 치명적 결과로 끝나지는 않았다. 워렌은 확실히 경고의 의미를 담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감지시킨다. 그가 던지는 말투를 통해 팽팽한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부차적인 결과가 된다. 3. 우리는 죽이는 나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어급 호황이다. 워 인 더 킬린 나치즈 비즈너스. 언드 비즈너스 이즈 A-BOOMIN.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알도 레인 중이가 미군 부대원과 나누는 대사. 이 대사가 왜 그렇게 대단한지 설명하기 위해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 타란티노가 발표하는 영화에는 인종차별적인 악당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구도가 만족감을 선사한다고 봤을 때 바스터즈는 나치즘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시선을 보여주어 갈채를 받아낸다. 알도 레인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브래드 피트는 우리는 죽이는 나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어급 호황이다. 이 대사를 통해 영화 전체를 통해 반나치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흐름의 활용점정을 제공하고 있다. 2. 제드의 죽은 아기, 제드의 죽음. GEDS 데드 베이비. GEDS 데드. 펄프 픽션. 버치가 저녁 해가 기울어가는 때에 차를 몰기 직전 파비엔에게 던지는 대사. 버치와 마르셀러스는 제드 가게에서 한동안 일하게 된다.
가볍지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겪은 버치. 돈을 챙기고 목숨도 부지한 뒤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파비앙과 함께 도피 여정을 시작한다. 버치가 몰고 있는 새로운 헬기는 제드에게서 훔친 것이다. 버치와 파비에는 헬기를 몰고 석양 속으로 달려간다. 이때 주고받는 제드의 죽은 아기, 제드의 죽음. 피날레가 될 만큼 충분한 카타르시스를 던져주는 대사로 언급되고 있다. 1. 웨이트리스를 위해 연주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이다. It's the world's smallest violin playing just for the WAITRS. 저수지의 개들 레저브와 다그지에서 미스터 핑크가 동료 강도들에게 던지는 비꼬는 대사. 타란티노의 재치 있는 말장난이 담겨져 있는 대표적 대사이다. 일단의 갱단들이 집결해서 웨이트리스에게 팁을 주는 윤리에 대해 토론하기 직전, 마돈나가 불러주는 노래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오프닝 장면에서 들려오고 있는 대사이다. 스티브 부세미가 배역을 맡은 미스터 핑크는 자신의 완벽한 대사를 통해 반팁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시종 빈정거림과 냉담한 어조를 내뱉고 있다. 생생한 문기와 어울리는 뛰어난 연기가 결합되어 타란티노 영화의 역대 최고 한 줄짜리 대사로 공인받고 있다. 이상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데일리 영화음악에서 제공하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창작한 죽여주는 대사 베스트 10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된 뒤 구독 꾹 눌러주실 거죠? 좀 더 알찬 영화음악과 영화 관련 잡학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